독도. 한일 양국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 작은 섬이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본인 교수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단언하며 도발적인 발언을 내뱉자 강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강의실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을 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학생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는 역사를 논할 때 사실과 자료를 외면한 주장은 논쟁이 아니라 왜곡입니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강의실은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녀가 꺼내든 진실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논쟁은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미국인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던 한일 간 역사 논쟁의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버드의 강의실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지적 논의가 벌어지지만 그날만큼은 논의를 넘어 진실을 증명해야만 했던 특별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배움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열린 태도로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은 하버드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외적인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강의 시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인 교수의 발언이 그러했습니다. 문제의 강의는 국제관계학과의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국의 외교적, 역사적 갈등을 사례로 들어 심층적인 토론을 펼치는 시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모두가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교수가 강의 중반쯤 슬라이드를 넘기며 독도 문제를 언급하자 강의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하죠. 교수는 단호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지만 그 주장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는 슬쩍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교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한쪽에서 한 명의 학생이 용기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학생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단력이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그 주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은 갑작스러운 긴장감 속에서도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의 문헌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5세기부터 이미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러일 전쟁 기간 전쟁을 위해 강제 점령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지자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민지는 교수의 주장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약 초안에서 미국 측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교묘히 왜곡하여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명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는 민지의 발언을 듣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민지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노트북을 꺼내 그녀가 언급한 자료를 검색하며 그 신뢰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더 이상 침묵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던진 논리와 증거들은 강의실의 새로운 질문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미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일본인 학생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 모든 반응에 차분하게 대처하며 논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일본의 주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민지의 의견에 대해 학문적 반론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준비된 자료와 논리에 설득당한 듯 보였습니다. 강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을 넘어 실제 역사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밝히려는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강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강의실을 떠나지 않고 335 모여 민지의 발언과 독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이 민지에게 다가와 당신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 보겠습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와 배움이 시작이라 믿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단순히 독도 문제를 논하는 시간을 넘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존중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하버드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 소설과 영화에 빠져 살았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일본 문화 동아리에 가입해 일본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학, 예술뿐 아니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갈 수 있었죠. 일본의 미학적인 감각과 세심함이 깃든 작품들은 늘 제게 영감을 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수업을 듣던 한국인 친구 민지가 저를 한국 음식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음식 하면 막연히 김치나 불고기 정도만 떠올릴 뿐이었죠. 그래서 초대받았을 때도 사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지의 적극적인 초대에 호기심이 생겼고 한 번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온 음식 냄새는 정말 강렬했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치, 쌈장, 나물 반찬 등 다양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음식들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민지와 친구들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삼겹살과 김치를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을 배웠을 때는 마치 새로운 미식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질감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지는 한국의 역사가 외국에서 종종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강한 신념이 인상 깊었고 제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 파티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지와 함께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의 제안으로 참석한다면 파티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접한 한국 드라마는 제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스토리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단지 오락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삶과 사회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고 저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독창성과 강렬한 메시지, K-POP의 에너지 넘치는 음악과 퍼포먼스, 전통 한식의 정교한 맛과 건강함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가 이야기한 문화가 가진 힘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문화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독창성과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깊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음악인 국악과 현대적인 K-POP 결합된 공연을 봤을 때 저는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생명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제게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욱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하버드라는 다문화적인 공간에서 공부하며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인 교수의 강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동아시아 역사와 영토 분쟁이었고 이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독도 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경험 때문인지 강의실은 시작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민지의 존재는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논리와 자료로 교수의 주장에 맞섰던 학생이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인 교수는 다시 한번 독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복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로서 명백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는 간단한 영토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입장은 분명히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지만 강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강의실의 침묵을 깨며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왜 수업 자료에서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나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측 주장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도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교수는 질문을 받은 후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수는 이 논점을 가볍게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논리를 또렷한 목소리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일본 측의 주장만이 수업 자료에 포함되었나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록된 역사적 자료들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동국여 지승남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한 채 특정 국가의 주장만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민지의 말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교수의 발언과 자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교수는 민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답변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 강의의 목적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지 하나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라면 한국의 입장과 자료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입장이 왜곡된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 이상의 문제로 확장시켰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지 두 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역사는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다루는 이 문제도 미래 세대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인과 유럽 출신의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듯 메모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독도 문제와 유사한 자국의 영토 분쟁 사례를 들어가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강의실은 단순한 강의의 장을 넘어 서로 다른 견해를 나누고 공통된 진실을 탐구하는 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논리에 감탄을 표했고 민지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 중 일부는 겸손하게 당신의 주장을 들어보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자료를 더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대화가 중요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단순히 한 나라의 영토 문제를 논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과 진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시 살펴보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민지의 논리와 태도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독도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과 학문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일본인 교수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채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지를 비롯한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반박은 그의 입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강의실은 묘한 침묵과 함께 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논쟁은 단순히 하나의 강의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 그리고 저에게 깊은 생각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민지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며 강조했던 진실성과 공정성은 제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라왔지만 정작 그 문화와 역사의 뒷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독도라는 작은 섬이 가진 큰 의미와 그 주제를 통해 드러난 왜곡된 정보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시각을 좁게 만들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민지는 강의가 끝난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당국에 교수의 강의 내용과 자료 구성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제공된 자료가 일본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결여한 편향된 시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민지의 이해 제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문의 장에서 진실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민지의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해당 교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지적한 왜곡된 자료 활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수는 강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수정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하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민지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이 학문적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배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 문화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그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그리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며 깨달은 것은 제 시각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받아들인 정보가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였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시각은 때로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게 하고 다른 문화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지와의 논쟁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한국 역사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외국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미나를 열어 독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논의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서로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더 큰 조화를 이루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지와 같은 친구들의 노력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단지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함께 기획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음악, 그리고 역사를 소개하며 저는 민지가 강조했던 진실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벌어진 논쟁은 단순히 한 교수를 반박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진실을 탐구하며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지의 용기와 지식,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강의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역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실을 대하는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앞으로도 제 삶을 이끌어갈 소중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지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음식이나 콘텐츠로 접하는 것을 넘어 그 깊은 매력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삼겹살 파티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까지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지가 보여준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역사적 의식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논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지의 모습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모였고, 그 진지함과 책임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오해나 왜곡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강의실에서 보여준 용기와 행동력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특히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 문화에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통 문화뿐 아니라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과 콘텐츠 산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에서 큰 영감을 받았고, 앞으로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에서 일하며 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로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독도의 진실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제게 더 이상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독도 문제를 통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그것이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에서 민지가 보여준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는 지금도 제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저는 하버드 강의실의 논쟁 속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질문과 배움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처럼 진솔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과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고 감동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